자, 오늘은 국내 오페라 페스티벌 하나를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이 그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그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대구라는 도시는 사실 국내로 치면은 굉장히 그 오페라 도시 중 하나입니다. 그 오페라 베이스라는 세계적인 그 오페라 데이터를 기록하는 오페라 베이스에서 소개를 보면은 국내 오페라 그 연간 공연 순위에서 이 서울을 항상 앞서는 도시가 대구입니다. 물론 국내의 다른 도시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국내 이제 오페라 공연 횟수를 이렇게 보면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그런 도시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. 서울은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이 이제 정기적인 공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1년에 그 10편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지죠.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오페라는 이제 뭐 피아노 한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간이 오페라를 다 빼고 정식으로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오페라를 얘기합니다. 근데 그 서울의 이제 오페라가 보통 10회에서 뭐 20회 사이, 10회 초반 정도를 기록하는데 항상 대구는 이제 두 자릿수 오페라를 기록을 하죠. 그 이유 중에 하나, 뭐 대구가 이제 이 엄청난 그 비용을 지방자치에서 감당하면서까지 이제 대구에서 그 오페라 공연 횟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 때문입니다. 오늘 제가 그 뜻깊은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을 한번 소개를 하고, 더군다나 올해 오페라 페스티벌은 굉장히 뜻깊은 그 공연이 있습니다. 그 공연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9회를 맞네요. 원래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이 지금 원래 19회를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포스터가 있는데 이 포스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. 지금 언뜻 보면 이제 6편의 오페라를 지금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니벨룽의 반지는 4편의 이제 시리즈로 이루어지죠. 전야, 1야, 2야, 3야 이렇게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니벨룽의 반지가 4편이기 때문에 올해 제19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서는 9편의 오페라가 공연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대충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푸치니의 투란도트 9월 23일, 24일 이렇게 양일간에 대구 오페라단이 광주 시립오페라단과 조인트로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 10월 7일, 8일은 이제 이 돈 조반니,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가 공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페라리 시립 오페라단이 이제 뭐 지휘자뿐만 아니고 연출가 모든 배역들이 이 페라리 시립 오페라단에서 지금 직접 공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 오페라라고 보는 겁니다. 그 밑에 바로 이제 이 문제 니벨룽의 반지 같은 경우에 바그너의 작품이죠. 니벨룽의 반지는 이 독일의 마나임 국립오페라단입니다. 이건 이제 시립이 아니고 국립오페라단입니다. 독일의 음악 도시인 마나임 국립오페라단에서 통으로 이렇게 와서 이 참 엄청난 일이죠. 이 니벨룽의 반지 전 시리즈, 라인의 황금, 발퀴레, 지그프리트, 신들의 황혼 이 4편을 한 일정 기간에 이렇게 공연하는 거는 사실 해외 메이저 극장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을 이번에 이제 그 대구 오페라단에서 지금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 국내 이런 그 니벨룽의 반지 전작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연주하는 거는 서울에서 지금 한 번 정도 있었던 일이고 대구에서는 처음이죠.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. 이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, 그 다음에 이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는 이제 10월 25일, 26일 대구 오페라단과 이제 국립오페라단이 이제 같이 조인트로 하는 겁니다. 이 국립오페라단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신데렐라, 로시니의 신데렐라는 이제 11월 4일, 5일 대구 오페라단과 이제 영남 오페라단이 같이 공연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심청이라고 이제 이 국내 오페라입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윤희상 씨가 작곡을 한 작품입니다. 11월 7일, 8일 이제 이 대구 오페라단이 이제 공연을 하는 건데, 아시다시피 이제 윤희상 씨는 이제 거의 이제 독일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던 분이죠.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뭐 이렇게 그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작곡가 중에 한 분이죠. 이분이 이제 1972년 그 뮌헨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때 개막 공연으로 의뢰를 받은 작품입니다. 심청이라고. 그 이후에 이제 17년 뒤에 국내에서 초연을 했죠. 그러고 이제 23년 만에 지금 대구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작품입니다. 뭐 흔치 않죠. 이런 오페라, 국내 오페라인데 이게 더군다나 대본은 이제 하랄드 쿤츠라고 이제 독일 작가가 이제 이 대본을 만든 독일어 오페라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심청이 한글이 아니고 이제 독일어 오페라로 지금
만들어진 작품이고 우리가 이제 이걸 그 영문 자막이나 한글 자막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정식 오페라뿐만이 아니고 이번 9월 17일 날 이제 미술관 토크 콘서트도 있고 10월 1일에는 이제 갈라쇼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10월 22일은 마나임 국립 오페라단의 합창단이 이제 콘서트가 있습니다. 그다음 11월 12일 날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로 이제 오페라 인 콘서트라고 그러고 오페라 콘체르탄토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연기를 하지 않고 순서대로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만 부르는 그런 작품을 공연을 한다고요. 이 카발레리오 루스티카나와 이제 잔니 스키키 이 부치니 작품이죠. 이 두 작품을 오페라 콘체르탄토로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은 뭐 굉장히 관심을 가져도 충분할 정도로 아주 풍성합니다. 원래 이 레파토리를 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오디세이라고 해갖고 뭐 제가 이제 오페라 아카데미 형식으로 보통 이렇게 하는 이 오페라 소개들을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오페라 공연되기 바로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오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. 이것도 사실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죠. 보니까 투란도트는 유인종 씨라는 이제 동아일보가 아마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돈조반니는 이제 손수연 씨, 니벨롱의 반지는 국내 이제 이 바그너 회장으로 계시죠. 유정우 의학 박사입니다. 서울에서도 이제 메가박스에서 여러 차례 이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들이 봤죠. 오페라라 그러면 처음 첫 감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지금 다 하나씩 맡았더라고요. 라트라비아타는 이제 박재성 씨가 지금 하고. 심청은 이제 이용숙 박사, 이분도 이제 뭐 오페라라는 둘째가라면 서로 하시는 분이죠. 이렇게 5명의 이제 전문가들이 오페라 공연 전에 이렇게 아카데미도 갖고 오페라 오디세이라는 굉장히 뜻깊죠. 사실 뭐 제가 고향이기도 합니다. 이 대구가 물론 떠난 지가 이제 뭐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그 가족들은 거기 계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게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갔으면 하는데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께서는 뭐 대구에 계시든 혹은 대구에 계시지 않든 적어도 한두 작품 정도는 한번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죠. 여기 보면은 그 돈조반니는 이제 이탈리아 페라리 시리 오페라단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는 이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오지 않습니다. 대구 오페라단에서 이제 합창단과 이제 오케스트라를 지원하죠. 협연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니벨룽의 반지는 아주 다릅니다.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구 오페라단에서는 극장만 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모든 스텝부터 시작해서 엔지니어, 심지어 오케스트라, 합창단 모든 사람이 통째로 이 독일 마나임 국립 오페라단이 그냥 통째로 지금 대구에 오신다고 봅니다. 이 기간 동안에는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보기에 대구 오페라단에서는 이제 이 극장 빌려주는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명성에 걸맞는 작품이 지금 이번에 연주가 되는 겁니다. 더군다나 대작인 니벨룽의 반지가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대구 시민 입장에서 봤으면 엄청난 일이죠. 이건 뭐 사실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작품 위주로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나머지 작품들 제가 심청을 제외하고는 다 제가 제 오페라 채널에서 다 소개를 했던 아주 상세하게 오페라 아카데미 이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페스티벌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 각 작품들을 상세 해설한 작품들을 꼭 한번 보시고 가기를 빌고 제가 말씀드렸죠. 오페라는 아는 만큼 감동이 커진다. 모르고 가서는 그냥 잠을 쫓기 위해서 허벅지만 찌르다가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꼭 사전에 학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일찍 가셔가지고 여기 우리 전문가들께서 주최하시는 오페라 오디세이에 각 오페라 파트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. 신데렐라는 없어요. 아무튼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오페라를 보시게 되면 그 재미가 감동이 훨씬 더하죠. 자, 제가 이제 이 독일 마나임 국립 오페라단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워낙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. 자, 이 마나임은 이제 굉장히 유서 깊은 음악 도시입니다. 인구가 32만 명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구에 비하면 거의 뭐 인구가 8분의 1 정도 되나요? 굉장히 인구로 따지면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인데 참 이 엄청난 오페라단을 갖고 있죠. 이게 이제 위치가 보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하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도시의 이 중간쯤 정도에 있습니다. 하이델베르크 바로 위에 가까이 있습니다. 이 마나임이라는 도시가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한 80km 정도 가면 있더라고요. 이란 마나임이라는 도시가 오페라단을 언제 갖고 있냐면 1779년입니다. 거의 240여 년 전에
이 오페라단을 만들 정도로 뭐 유럽 자체, 독일 자체가 이제 오페라에 워낙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일 중에 하나죠. 여기 오페라 극장 한번 보십시오. 인구 32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오페라 극장이 이렇습니다. 대단하죠. 대구도 물론 뭐 예쁜 오페라 극장을 갖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아니죠. 이 1200석 규모의, 물론 대구도 이제 1000석 이상의 오페라 극장입니다. 제가 알고 있는 14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하여튼 뭐 이렇게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, 뭐 대구도 사실 우리나라 도시로 보면은 그렇게 오페라 여건이 그렇게 나쁜 도시는 아닙니다. 서울하고 막상막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니까요. 이 콘서트나 오케스트라 연주회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800석 규모의 이제 사우스필 하우스라고 이렇게 또 작은 소극장을 하나 갖고 있죠. 이 오페라 극장 전체 같이 이렇게 줍니다. 여기에 있는 이제 마나임 국립 오페라단이 통째로 지금 이번에 대구로 오는 겁니다. 이 니벨룽의 반지가 지금 사실 지난 그 마나임 극장에서 7월 달에 이미 공연을 했던 작품을 아마 갖고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사실 전체 단원이 따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될 정도죠. 7월이면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? 연습도 많이 했을 거고 뭐 무대도 다 만들어 봤을 거고 지휘도 다 하고 손발을 다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 달 남짓이기 때문에 이 단원들이 지금 마나임에서 공연한 그 프로덕션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대구에서 지금 공연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 2022년 이제 독일에 초연한 작품 프로덕션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니벨룽의 반지가 뭐 이전에 그 연주하고 공연했던 그 작품을 재탕하는 게 아니고 이 마나임에서 7월 달에 이제 초연을 한 작품입니다. 뉴 프로덕션이라고 보죠. 201명이 지금 이번에 이제 대구로 오는 겁니다. 전단원입니다. 오케스트라, 뭐 합창단, 엔지니어, 뭐 모든 사람 다 오는 거죠. 뭐 지휘자, 성악가, 뭐 그렇습니다. 마나임이 이쪽으로 온다. 뭐 쉽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마나임 오페라단이 지금 대구로 온다. 이 기간에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기회가 흔치 않죠. 제가 저번에 이제 이탈리아 토리노 오페라단 전체가 그 홍콩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그 공연한 작품이 그 시몬 보카네그라였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 그 직관을 했었거든요. 홍콩으로 가서.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부러웠었습니다.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오페라단이 그대로 와서 이제 공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번에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 아임 플레이어라는 이제 독일 연출가의 프로덕션 같아요. 뭐 이건 지금 제가 아주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. 요나킴이라는 이제 한국계 음악인이 이제 연출을 한 작품이 이번에 대구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지금 이 사진이 지금 그 프로덕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어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보여드렸고, 지금 여기 보면은 니벨룽의 반지 그 독일 마나임 국립 오페라단에서 이번에 공연했던 그 트레일러 영상, 예고 영상을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.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. 이게 뭐 완전히 똑같은지 아닌지는 뭐 저도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참고는 될 겁니다.
이런 좋은 기회 가까이서 우리가 뭐 유럽에 공연 한번 보러 가면은 뭐 비행기 싹부터 시작해서 뭐 호텔비까지 합치면은 뭐 엄청난 비용이 들죠. 사실 오페라 한 편을 유럽에 보러 가면은 물론 뭐 오페라 공연 티켓 값도 뭐 비싸긴 하지만 뭐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웬만큼 좋아하지 않고서는. 근데 여기 보면은 이번 그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에는 티켓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. VIP석이 지금 10만 원입니다. 거의 뭐 유럽 가격의 뭐 5분의 1도 안 되죠. 제가 저번에 뭐 본 것 중에는 아주 VIP석도 아니었지만 거의 S석 정도가 450유로 정도였으니까 지금 뭐 환율로 따지면 거의 60만 원 이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도 착합니다. 10만 원, 7만 원, 5만 원. 이 정도인데 지금 아직도 티켓이 있어요. 지금 9월달 하는 공연에. 그 유럽의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티켓비가 뭐 400유로, 500유로 하지만 그 1년 전에 거의 마감이 되거든요. 그것도 추첨합니다. 3월 달에. 8월 달에 그 하는 그 페스티벌 공연을 그해 3월 달에 추첨을 합니다. 1년 전에 예약을 받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여건은 정말 좋은 거죠. 뭐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 티켓 이거 지금 아직 지금 사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있고요. 여기 보면 뭐 할인도 해줘요. 사실 뭐 제값 주고도 못 사는 일이 많은 이 오페라 티켓이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니벨룽의 반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초인류 메이저는 아니지만 거의 유럽 수준의 지금 이제 오페라를 우리가 직접 한국에서 관람하신다고 보면 돼요. 이 중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이 할인이 있어요. KTX SRT 티켓 소지자. 그러니까 이건 아마 다른 지방, 대구 말고 다른 지방에서 오시는 분한테 특별히 예우해줘가지고 그 티켓비를 이렇게 서울서 대구까지 KTX 요금이 4만 얼마인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20%를 VIP석 20%를 깎아주면 2만 원 정도 깎이잖아요. 교통비 한 반 정도는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. 아주 재밌죠. 만약에 이제 정말 독하게 맘먹고 내가 시리즈 전체를 보겠다 이러면 30%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여기 보면 트란도트, 돈조반니, 라트라비아타, 신데렐라, 심청 5편을 각각 보면 VIP석을 본다면 50만 원인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표를 한꺼번에 구하면 패키지로 이거 지금 인터파크인가요? 거기서 지금 이거 실제 티켓을 예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아직도 표가 있는 것 같아요. 30% 할인 받아갖고 50만 원짜리가 이제 35만 원. 지금 만약에 그 리벨룽의 반지 4편을 다 보겠다. 그러면 이제 지금 28만 원에 지금 보실 수 있죠. 30% 할인을 받아가.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록 대구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유럽 메이저 오페라를 이렇게 직관하는 기회, 더군다나 이 니벨룽의 반지를 그 일정 기간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공연하는 거는 이제 대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. 서울에서도 지금 한 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. 이거는 해외 메이저 극장에서도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. 더군다나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뭐 티켓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하기는 거의 힘들죠.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 니벨룽의 반지 전 시리즈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대구에서 다시 공연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. 직관의 희열을 한번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